무더위에 장마 속 습한 날씨가 곳곳에서 모기 피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도심하천 인근 지역이 특히 심각해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 노동공약 이행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 진영의 의견도 만만치 않아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광양읍에 문화도시를 조성합니다. 내일 주민설명회를 거쳐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청렴도 최하위의 불명예를 벗기 위해 고강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역 교육계 상층부를 겨냥한 청렴도 강화 대책의 실현 여부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때이른 무더위에 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모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도심하천 인근 지역들은 전례 없는 모기떼로 몸살을 앓으면서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순천 신도심 아파트 단지 산책로. 해만 저물면 나타나는 모기떼 등살에 산책하기가 꺼려질 정도입니다. 우리가 1층이에요. 아파트 문 열고 나오기가 무섭다고 애들 아빠도 어쩐 얘기도 그러더라고요. 금방 샀는데 3방 맞았다고. 사람들이 몰려들던 근린공원은 인적이 끊겼고 주변의 상가는 손님 맞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모기도 굉장히 많고 문은 못 열어놔요. 아예. 열었는데 막 뭉치개가 싹 들어와 버리고. 원인은 모기 유충을 키워내는 도심 하천. 머지않아 모기로 부화할 검붉은 유충들이 하천 곳곳에 빼곡히 들어찬 모습이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됩니다. 시 당국도 이른 아침부터 모기 유충 제거 작업에 나서고 미꾸라지 방류 사업을 조기에 실시하는 등 총력전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특히 올해 초여름 날씨의 영향으로 천변 몇 군데에 그치던 해충 민원이 도심 전방위로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올해는 가뭄이 좀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폭염하고. 그래서 아마 이생해충이 살기 좋은 여건을 형성을 빨리 해주면 되겠습니다. 일본 뇌염 경보도 예년에 비해 한 달이나 빨리 전국에 발령된 상황. 해충의 활동이 더욱 왕성해질 폭염기를 앞두고 더욱 강력한 방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지난달 사회적 총파업이 이어지는 등 노동계의 처우 개선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10,000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서 정부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0일 노동단체들의 총파업 분위기가 지역으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요구사항은 최저임금 10,000원 인상과 비정규직 전환 등 처우 개선에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며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이 최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지지부진하게 미루지 말고 신속하게 노동 존중 사회 만들어 주실 걸 요구합니다. 이런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본격적인 투쟁에 나서기로 하는 등 강경한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 등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노동계의 요구가 시기상조한 반론도 제기됩니다. 실제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도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금 인상에 대한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이견이 맞서면서 논의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가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전혀 고용이 될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파급될 결과까지 생각하는 것이 성숙한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들의 급속한 처우 개선이 자칫 사용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단계적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는 정부 역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부담을 갖는 소상공인에게 지원 정책을 요구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고요. 공공 부문에서 먼저 선도하고 민간의 지불 능력이 가능한 대기업에서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대선 이후 공약 이행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노동계와 현실을 직시하고 충분한 논의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경영계의 입장이 팽팽한 상황. 이에 따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광양항 배후단지 입주업체들이 배후단지 공동시설 유지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는 최근 광양항 배후단지 입주업체 배후단지 도로와 가로 등 녹지 조경 등을 위해
제곱미터당 25원이던 유지비를 28원으로 인상해 징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입주업체들은 유지 관리해야 할 공공시설물이 많은 데다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유지비가 회사 운영에 부담이 된다며 배후단지 도로만이라도 광양시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양시도 광양항 배후단지의 경우 도로 소유권이 국가로 돼 있어 도로 유지 관리를 맡기가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고흥군이 장마철 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해 예방 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최근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국지성 호우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관내 침수지구와 저류시설 등을 중심으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안전사고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고흥군은 지난 2009년부터 760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재해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시간당 7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려 비 피해가 우려됐지만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파업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비하한 국민의당 이현주 원내 수석부대표의 발언에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분노한 노동자들은 지역에서도 국민의당을 항의 방문하고 이현주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7년째 일해도 임금은 제자리인 학교 비정규직의 부당한 처우를 개선해달라며 최근 이틀간 파업에 참여했던 조리사 김혜정 씨. 이현주 의원의 발언에 큰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을 무슨 옛날 노예 취급하듯이 천시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 사실 첫 느낌 받았어요. 그 정말 하찮은 일하는 사람 취급하는 느낌이 제일 기분이 나빴었어요. 다른 동료들 역시 그냥 동네 아줌마들을 조금만 교육시키면 되는 것이라는 발언에 놀라고 분노했습니다. 사실 현장에 오면 저희 일하시는 거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본인이 직접 와가지고 한번 해보시라 하세요. 사실 일을 하면서 손가락이 절단되거나 화상을 입거나 다리가 골절되거나 그런 경우도 많은데 파업 노동자들을 욕설에 가까운 발언을 쏟아내며 비하한 국민의당 이현주 원내 수석 부대표의 발언은 지역에서도 만만치 않은 파장을 불렀습니다. 근로자들은 급식실 작업복을 입은 채 국민의당 광주시당을 항의 방문해 이현주 의원의 사퇴와 제명을 요구했습니다. 광주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는커녕 비정규직 노동자를 능멸하고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이현주 같은 국회의원을 수석 부대표로 둔 국민의당의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제보 조작 사건으로 텃밭이었던 호남에서 지지를 잃고 있는 국민의당이 이번에는 반노동, 반여성 막말로 무리를 빚으며 또 한 차례 흔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양시가 광양읍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에 들어갔습니다. 광양시는 지난달 지역 문화예술활동가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광양읍 문화도시 사업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내일 주민설명회를 통해 세부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광양시는 실행계획이 확정되면 문화도시 사업단을 구성해 오는 2021년까지 모두 37억 5천만 원을 들여 광양읍 지역에 도시공간을 새롭게 조성하고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문화도시 육성에 나설 방침입니다. 전남 해역의 새꼬막 체묘 적기가 오는 14일까지로 예측됐습니다.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은 여자만과 등량만에서 새꼬막 유생 출현량을 조사한 결과 바닷물 1톤당 2,000개체 이상 확인됐으며 후속 유생도 다량 분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와 순천 등 전남 해역에서는 전국 생산량의 95% 수준인 4,700여 톤의 새꼬막이 생산돼 매년 180여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 조사에서 청렴도 하위권에 머문 전남도 교육청이 고강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학교 구매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고 도의원들의 현안 사업 예산 집행 과정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광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22개 시군교육청과 도교육청 산하 기관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원래 모임. 마이크를 잡은 장만채 전남도 교육감은 청렴도 대책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학교에서 비품을 사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감사관실에 구매 전담 인력을 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이든 지역교육청이든 일선 학교에 구매를 강요하지 않겠다며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물품선정위원회에 회의록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고 거기에서 한 사람이라도 반대가 있으면 구입하지 마십시오. 장만채 도교육감은 그러면서 도의원들의 현안 사업비 문제도 거론했습니다. 교육과 관련해 도의원들이 민원을 제기한 부분을 해결하라고 예산을 배정했는데 일부 도의원은 다른 지역구에 사용한 것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예산과장군 명심해야 돼요. 이제 여기서 두 가지요. 만약에 이 부분에 지켜지지 않고 문제가 또 생겼다라고 하면 내가 예산과장은 인사 책임을 물을 거예요. 장만채 교육감은 도교육청 감사실에서 모든 구매 과정을 들여다볼 것이라며 지역교육청에서도 이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구매 전반에 대한 도교육청의 청렴도 강화 대책은 지역교육계 상층부를 겨냥한 것이지만 구체적이지 않아서 실현 여부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순천시와 카이스트가 지역기업체 4차 산업혁명 모델을 적용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오늘 대전 카이스트 본교에서 맺은 협약을 바탕으로 기존 순천 지역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에 적응할 수 있도록 대학이 보유한 원천 기술을 보급하고 적용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카이스트는 지역 내 기업 가운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할 업체를 선정해 성공 모델을 개발하고 순천시와 함께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예정입니다. 부영 측이 추진하고 있는 광양 목성지구 개발이 공정위원회 고발 건과는 관계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공정위원회가 이중근 부영회장을 탈세와 계열사 누락 의혹으로 고발한 가운데 부영 측이 추진하고 있는 광양 목성지구 도시개발과 관련해 부영 측은 고발과 사업 진행은 별개라며 당초 계획대로 개발 사업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영은 또 현재 개발지구 내 문화재 지표 조사가 20% 정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 실시 인가가 끝나는 다음 달쯤 공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획물을 훔친 일당 2명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여수해경은 지난달 6일 새벽 1시쯤 보성군 등량면 선착장에 설치된 바지선에 침입해 바닷속에 보관한 낙지 100마리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37살 김모 씨와 25살 박모 씨를 지난 7일 검거했습니다. 해경은 선착장 인근 CCTV 영상을 바탕으로 이들을 붙잡았으며 지난달에도 여수에서 상습적으로 어획물을 훔친 50대가 적발된 바 있습니다. 여수시가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령층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올해 6월 기준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여수 전체 인구의 16.5%를 차지했다고 밝히고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지원 사업 확대와 여수형 독거노인 사회적 돌봄 시스템 구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규모도 대폭 확대돼 여수시는 올해 12-20억 원을 추가로 편성해 모두 88억 4천만 원의 예산을 노령층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달 중순부터 도내 밤나무 재배 지역에 친환경 약재를 이용한 항공방제가 실시됩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18일부터 열흘 동안 산림청 헬기 2대를 이용해 순천 등 4개 시군 밤나무 재배단지 4,400여 헥타르를 대상으로 항공방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항공방제는 친환경 약품을 사용해 환경이나 인체에는 악영향이 없지만 방제 지역 반경 2km 이내에 있는 양봉, 양잠 농가에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수시가 2017 시민과의 대화에서 370여 건의 건의를 받아들여 행정 운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올 상반기 24개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370여 건의 민원을 접수한 가운데 소규모 도로 보수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시급한 사항 138건을 처리 완료했습니다. 도시계획 정비와 공영주차장, 노인복지관 설치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한 100여 건은 중장기 계획을 세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의회 전체 의원 간담회가 오늘 여수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여수시 도시공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집행부 설명과 정관 문구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또 여수세계 박람회 5주년 기념 행사와 시내버스 노선 개편 추진 계획 등이 함께 논의됐습니다. 전라남도의회가 농업재해보험과 학교 우유급식 제도 개선을 집행부에 건의했습니다.
전라남도의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최근 발생한 우박 피해와 관련해 상처가 생긴 과일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농업재해보험 개선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학생 수 100명 이하의 읍면학교와 저소득층 학생에게만 적용되는 우유 무료급식 범위를 읍면에 소재한 전체 초중고등학교로 확대해 줄 것을 함께 요구했습니다. 여수시가 웅천 택지개발지구에 건립될 여수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계 공모 당선작을 선정했습니다. 여수시는 건축사무소 가온과 한려건축사 사무소가 공동 응모한 작품을 최종 당선작으로 뽑았으며 당선작은 인접한 이순신 도서관과의 연계성이 높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여수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원스톱 육아지원 서비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수시가 고품격 숙박 접객 문화 정착을 위해 전체 숙박업소의 통합 관리에 나섭니다. 여수시는 이달 조직 개편을 통해 식품위생과의 숙박 지도팀을 신설하고 전체 숙박업소를 통합 관리하기로 했습니다.